오늘은 수영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운동을 조금씩 했어요. 어릴 때 검도도 좀 했고요. 검도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권도도 뭐 한 1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도 뭐 한 4, 5년 쳤던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원해서 한 거는 아니었고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한 겁니다. 이거저거 조금씩 했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제 의지로 스스로 하고 있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검도나 태권도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사실 1년 해도 뭐 이제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했던 거니까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테니스랑 수영이랑 비교를 했을 때 테니스보다 수영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수영 파트에 대해서 분명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의 최대의 장점은 빨래가 안 생깁니다. 빨래가.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일리 프랙티싱, 매일매일 하는 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테니스, 뭐 골프도 그렇지만 일단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날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수 있죠.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시는 분들은 또 치세요. 테니스 비 오는 날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폭우만 아니면. 근데 치고 나면 온몸이 진짜 다 신내나고 안 좋습니다. 저는 또 혼자 살았는데 테니스 옛날에 열심히 칠 때는 빨래가 그냥 말도 못해요. 운동하고 돌아오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뭐 빨래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또 운전을 해서 테니스장까지 갔다가 운전해서 오면 나중에는 저기 시트가 소금으로 싹 베어요. 소금으로 싹 베어갖고 등에 앉아있는 부분에 소금으로 이렇게 싹 아치 모양이 생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은 씁쓸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차를 타면 사람들이 야 냄새 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땀 젖은 손으로 핸들을 잡고 땀 젖은 옷으로 이렇게 시트에 앉고 하니까 땀이 엄청나죠. 빨래도 엄청납니다. 궂은 날씨에는 또 그나마 못하고요. 뭐 비 온다, 장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3, 4일 운동 못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고 골프고 간에 엄청 타요. 사람이 얼굴이. 뭐 제가 좀 꼬인 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탄 사람보다는 안 탄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피부도 좋은 사람이 보기가 좋고, 속된 말로 큐티 난다 그러죠.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의 얼굴이 뽀얀 게 얼굴이 검은 것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요. 사회적인 이미지가. 아니 그거는 단지 뭐 그냥 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무슨 소리냐, 약간 갈색으로 탄 게 건강해 보이고 좋지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영을 하면 야외 수영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바다 수영 나가면 뭐 새까맣게 타는 거는 동일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에 있어서 수영은 몸이 타지 않죠. 오히려 더 뽀얘집니다. 사람이 계속 락스물에 붕 떠가지고 뽀얘집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매일 운동할 수 있다. 그냥 매일 운동을 하면 빨래나 여타, 냄새가 악취가 풍긴다거나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몸이 타지 않는다.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의 편의성 입장에서는 타 모든 운동들을 압도하는 게 수영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같은 치과 의사들은 특정 자세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깨, 허리, 목 요 세 개가 고정이 되어 있거나 힘을 줘갖고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를 굉장히 많이 주고 근육이 경직되기가 쉽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운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또 특히 순간적인 근력을 써야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테니스가 순간적인 근력, 그러니까 순발력이 필요. 오른쪽 왼쪽으로 팍팍 튀어나가야 되고 공을 칠 때 순간적으로 힘을 응축시켜서 빵 하고 쳐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손상을 꽤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몸이 상해요. 팔목, 뭐 공 잘 치면 상관없다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공 테니스 오래 치시는 분들 다 엘보 오거든요. 손목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손가락 이렇게 피멍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생겨요. 뭐 수영 오래 하면 안 생기냐? 수영도 평형 오래 하고 나면 다리 관절이나 무릎 관절, 슬관절 이런 쪽이 저병을 오래 하면 고관절에 무리가 온다거나 허리 쪽에 무리가 온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운동을 잘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수영이 테니스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그럼 테니스는 또 혼자서 못 쳐요. 물론 뭐 벽치기 하면 되지 뭐. 벽치기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벽도 잘 없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벽치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벽치기는. 그 다음에 상대방 카운터 파트가 없으면 엄청 운동하기가 힘든데 상대방한테 뭐 연락해갖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장에서 텃세 있습니다. 텃세. 여러 사람들 모여갖고 실력으로 여러 사람 나눠서 넌 잘하니까 인정하고 너는 못하니까 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텃세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심해요. 잘한다 못한다 실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수영장은 텃세 없냐? 뭐 수영 강습반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자유수영이나 이런 데서는 텃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테니스는 시합에서 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2대2로 해갖고 하하하 웃으면서 이기고 지고 하면 되는데 기분 나쁩니다. 나중에는 지는 게 싫으니까 텃세나 사람 실력 가르는 걸 왜 생기느냐 하면 자꾸 못 치는 사람이랑 같은 팀 먹어서 치면 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테니스 기분 좋게 치고 일 없지 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2대2로 해갖고 편먹고 해갖고 자꾸 한 번 지면 그럴 수 있지 뭐 두 번 지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세 번 지면 진짜로 우울해요. 절대 아닌 척 하지만 절대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또 지고 나면 야 이기고 어딜 가 해서 한 번 더 치고 막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여럿 모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저만 그럴 수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야 공 열심히 쳤으면 술 한잔 해야지 어딜 가 이래가지고 배보다 배고 운동 시컷 해놓고 나중에 술 먹고 안주 다 먹고 해갖고 배 남산만큼 이래갖고 이러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골프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은 혼자 하기에 편하고 저같이 혼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잘 맞고 데일리 프랙티싱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눈치를 크게 안 봐도 된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될까요? 테니스 골프를 치면 죄송합니다. 수영을 하면 몸이 유연해진다고 하는데 묵힌 관절을 풀어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만은 더 유연해지는가 하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병이나 평형 같은 걸 많이 하면 좀 유연해지죠. 그런데 자유형이나 배영도 되고 자유형만 계속 하죠. 이런 사람들 결코 유연하지 않아요. 몸 되게 뻣뻣해요. 팔을 쭉쭉 펴갖고 하면 아니요 자세가 틀어진 상태로 지원차 계속 치기 때문에 수영을 할 때는 다른 누군가가 자기의 자세를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보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계 가동 범위를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맨날 하는 그 자세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막상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 순간이 와요. 처음에는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에서 어떻게든 물에 뜨기 위해서 호우적대면서 막 이거저거 하다 보면 막 늡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물에 뜨고 어느 정도 나가면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서 속도를 더 낸다든지 그다음 자세를 바꾼다든지 다른 영법을 시도한다든지 하는 거를 꺼리게 됩니다. 꺼리게 되면 계속 첫날 만날 자유형만 하는 거죠. 자유형 20바퀴, 자유형 30바퀴 해갖고 자위를 하는 거죠. 안 늘어요. 그 사람의 유연성이 더 증가되지도 않고요, 근력이 더 나아지지도 않고요, 자세가 더 좋아지지도 않고요, 폐활량이 더 늘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축적된 칼로리를 소모하는 정도지 거기서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경계하고 지향하는 수영법이 장거리 수영입니다. 장거리. 처음에는 수영을 할 때 뭐가 됐거나 수영 1시간 하러 와갖고 서 있는 시간보다는 수영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장거리 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1시간 우리가 수영을 한다고 하면 30분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장거리 수영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맨날 쓰던 근육이 거기서 고착화돼요. 그래서 계속 장거리 수영만 하다 보면 오히려 신체의 가동성이 떨어집니다.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1년 내도록 걷는다고 해서 근육이 더 생깁니까? 가정주부들이 맨날 하던 설거지하고 빨래한다고 해서 근육이 더 생기나요? 자유형도 똑같습니다. 딱 자유형 하는데 장거리 할 때 장거리 하는 속도, 영법, 자세 그런 거에 필요한 순간 필요한 정도로만 근육이 생성이 되고 가동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수영해도 5년을 수영해도 10년을 수영해도 그대로야. 테니스 같은 거는 이제 이빨 꽉 깨물고 치는 거죠. 상대방한테 졌어. 나는 공을 더 잘 칠 거야 하는 이런 마인드가 막 불타오릅니다. 불타오르는데 수영원 대회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런 자극을 받을 일이 없어요. 옆에서 누가 놀리지 않는 이상. 그냥 혼자 하는 운동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때리지 않으면 절대 어느 순간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졸업을 하셔야 돼요. 장거리 수영을 계속하면 축도법도 안 됩니다. 그냥 맨날 하는 그 정도, 크게 운동도 안 되고요. 그냥 그 정도. 아니면 다른 영법을 도전을 하든지. 자유형에서 공공수영장에서 단거리로 바바바바바바박 하는 거는 이 레일에서 수영하시는 다른 분들한테 사실은 큰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천천히 가시고 싶은 분한테 내가 뒤에서 꽁지 빠지게 막 바바바바박 하고 물 튀고 레일 끝에 가고 팍 손잡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레일에서는 좋은 차밖에 수영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레일 사람들이 뭐 빨리 수영하는 저한테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싫어하고 옆레일로 이사하거나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폐라고요. 그래서 단거리 수영을 할 때 속도를 내거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을 반드시 내려고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수영 시계가 있으면 참 좋죠. 수영 시계가 있으면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수영 시계를 가지고 자기의 속도를 계속 체크를 한다거나, 거리 말고요, 속도. 아니면 다른 영법, 특히 배영. 우리는 수영 동호인들은 배영을 안 해요. 왜 안 할까? 힘들어서 안 합니다. 배영은 자유형은 2비트킥 한 번 이렇게 치지만 배영도 물론 2비트킥이 가능은 합니다. 류어스케이리에이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6비트, 속도는 6비트킥이죠. 다다닥 이런 식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완벽한 평행성이 본인이 유지만 하려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배영이 탕. 그래서 자유형보다 배영이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훌륭한 영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형은 또 한쪽으로만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배영이 자유형보다 근육을 훨씬 많이 씁니다. 자유형은 상대적으로 2두랑 어깨를 많이 쓰는데 배영은 2두, 3두, 어깨,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장단지 근육, 복근까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배영이 자유형보다 근육을 더 많이 쓰죠. 자유형보다 배영이 왜 안 되냐?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유형을 안 쓰는 근육을 땡겨 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유형 30바퀴 도는 분들이 배영 2바퀴 돌면 꼬르륵 하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거리, 자, 배영도 처음에는 복근을 안 써요. 사람이 체력이 있을 때는 팔 근육 3두랑 가슴 근육 그 정도만 씁니다. 어깨 근육 그 정도만 씁니다. 하체도 거의 안 쓰죠.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았어. 그냥 몸에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50m, 배영 50m 돌고 나니까 죽을 것 같다. 한계 상황이 왔다. 근데 한 바퀴를 더 돌래. 그럼 억지로 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땡겨 쓰는 거죠. 이빨 꽉 깨물고 악력도 씁니다. 악력도 쓰고,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복근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쓰기 편한 근육만 씁니다. 이걸 듣는데 제가 복근이랑 다리 근육까지 쓰지는 않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무거운 게 있어요. 훨씬 무거운 게 있으면 손목, 2두, 3두, 그 다음 팔 근육, 어깨, 복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장단지 근육 다 써야 돼요. 진짜 무거운 거를 쓰기 위해서는. 옛날에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턱 근육만 쓰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캥거루를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자꾸 우직 뜯어야 되니까
볼, 목 근육, 전완근 다 써야 돼요. 별의별 근육을 다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한 강도의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걸 쓴다니까요.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발전은 그런 거예요. 고통이 사람을 발전시키냐? 왜 고통이 사람을 발전시키느냐? 고통이 자기가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개척하지 않던 분야를 강제적으로 개척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단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장거리 별거 아닙니다. 자유형 장거리요. 1년 하면 다 합니다. 지가 특별 수영에 재능이 있거나 뭔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유형 장거리 1년만 부지런히 하면 누구나 30바퀴 돌아요. 완전히 난 수영의 똥이야. 그런 사람도 1년만 하면 자유형 장거리 다 해요. 그걸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장거리에 도전을 안 한 거지. 5m, 10m, 그러니까 5바퀴, 10바퀴 돌고 계속 쉬는 습관을 들인 거지. 끈기가 있고 하면 장거리에 쓰는 근육들은 다 마련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단거리를 안 한다니까. 단거리가 힘들거든요. 누가 기록 내라 했습니까? 기록 안 내도 돼요. 그 안 쓰던 근육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발전입니다. 그 발전이 중첩돼야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남들이 자유형으로 30바퀴 돌 때 배영으로 30바퀴를 돌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당연히 배영으로 30바퀴 도는 사람은 자유형 30바퀴 도는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몰등하게 좋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를 빨리 도는 사람이 장거리를 못한다? 불가능해요. 단거리를 빨리 돌 수 있는 사람은 장거리는 뭐 장거리 선수처럼 돌지는 않더라도 그건 금방 갑니다. 단거리 잘하는 사람은 장거리로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장거리 잘하는 사람이 단거리로 오기는 힘들죠. 안 쓰던 근육을 개발해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하시는 분들, 뭐가 여타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자기가 항상 도전의 한계치에서 그거를 조금 넘는 그런 거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단거리가 자기를 발전시켜요. 장거리 그만하세요. 수영할 때 장거리 하지 마세요. 한두 번 해보고 짜다 한두 번 하는 거지. 의미 없는 장거리 계속하면 자세만 나빠지고 안 좋습니다. 단거리 하십시오.